야, 너 이거 들었어?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온도차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바로 알려줄게. 핵심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방법과 속도를 두고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아니, 같은 당인데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겁니까? 정청래 대표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임. 검찰의 수사권의 여지를 남겨두면 결국 다시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며 보안 수사권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반면 김민석 총리는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그래서 왜 일부 당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과거 검찰개혁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나 절충안이 반복되면서 결국 개혁이 지연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그래서 이번만큼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그럼 이번에는 정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전당대회나 원구성과 별개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 결국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방향성보다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아니, 진짜 개혁이라는 게 10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 1분 안에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는 모양이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정주 기자 오늘 이 코너 때문에 지금 기다린 거여가지고 앞에 좀 열을 좀 덜 올렸어야 되는데 네. 먼저 올려서 이제 예열된 김에 질문을 봐도 드리면은 그 조국 전 대표가 그 SNS 상에다가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을 올렸는데 이건 뭐 거두절미하고 많은 분들 아실 테니까 질문과 답변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립니다. 과거 민주당 기초액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왜 공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가 답 먼저 드릴게요. 1번 질문은 전 솔직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네, 이거는. 저는 인정하는. 그래요? 네. 네. 이번에는 저는 민주당 기책사유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일견 민주당도 무공천을 한번 고려했어야 된다. 일리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도부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인정하는데 다만 이건 딱 단서 하나만 닦게요. 그러면 민주당이 무공천했다 해서 거기에 조국혁신당에 양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도. 아, 그렇다던 치더라도. 당연하죠. 네. 그거는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도 있어요. 결국은 범진보가 빅텐트를 해서 서로 울산시장 예를 들면 단일할 때 울산시장은 내주고 평택을은 소위 말해서 김재원 후보 진보당에 좀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퍼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조국혁신당도 그 퍼즐 안에 들어왔어야죠. 이거를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하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무공천을 하지 않은 민주당 잘못했다. 그거는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일리가 네.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있죠. 거기가 그럼 조국혁신당만 나가야 되냐 또는 진보당이 나가야 되냐. 그거는 진보당 뒤통수 친 게 조국혁신당 아니에요. 조국 대표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보당 김재원 후보도 저희 인터뷰하면서 정말 서운하게 자기는 하루 전까지도 그 정치 개혁한다고 4당연대 5당연대 했잖아요. 네.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랬다. 네.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 진보당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다시는 정치 개혁 연대하냐. 그랬군요. 그거는 민주당을 욕만 하지 말고 본인도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1번 답안은 그렇게 갔고 네. 2번 질문 드립니다. 김용남 후보는 28.77%를 득표했는데 평택시장 당선자 민주당 최원용 후보 득표율 59.76%나 민주당 평택시 비례득표율 50.9%에 비해서 왜 훨씬 적은 지지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 김용남 후보 자리에 답을 이렇게 드릴게요. 김용남 후보 자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요. 지금 조국 대표랑 친한 분들 있죠.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김용남 후보 자리에 최강욱 의원, 유시민 작가.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넣어 보십시오. 이거 김용남 후보 자리에 누가 가도 이렇게 나와요. 왜? 조국 대표 자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본인이 표 깼잖아요 지금.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는 당선자는 진보 진영에 지금 균열이 없이 나온 거예요. 균열이 없이 나오니까 당연히 59점 나오죠. 여기 평택을 자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이병진 의원이었잖아요. 이병진 후보 1대1 구도에서 붙었어요. 2024년 총선 때. 그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여기가 국힘제로 할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진보 쪽에 후보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게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한 명의 후보가 나오잖아요. 수렴돼서 무조건 이기는 지역이에요. 근데 김용남 후보를 왜 여기에 대해서 적은 지지를 받았냐? 자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설명이다. 다 똑같아요. 누가 바로 나도.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조국 후보는 27.24%를 득표를 했는데 조국 혁신단 평택시 비례득표율 7.59%에 비해서 왜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는 저는 이 질문 자체도 이게 지금 스스로 자기 디스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나의 존재감은 우리 당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잘났다 이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넣은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반성해야 혼자- 된다. 아니 원톱 당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뭐 맨날 물어보면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일당 독재가 아니다. 조국의 1인 정당이다. 이게 지금 수치가 1인 정당인 걸 보여주잖아요. 혼자 당 안 키우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번, 3번 질문에 합산 질문이 4번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갑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는 그러면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거티브 효과죠. 사실은. 그리고 조국 후보님,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유 들고 첫 번째, 김영남 후보 네거티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게 뭐든 간에 진보진영의 단일화든 뭐든 처음부터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고 그게 옳든 그렇든 간에 진보 진영에서 서로 네거티브 하다가는 잘못하면 진보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ARS나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고 그런 기미가 초반부터 있었어요.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를 통해서 어부지로로 유이동이 당선될 수 있다는 게 이미 선거 한 달 전부터 경고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본인이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네거티브 엄청 해서 사람들이 평택을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일단 여론조사에 응하질 않아요. 잘 안 잡히잖아요. 여론조사 꽃도 여기서 잡기 힘들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조국 후보에게 왜 절반을 투표했냐? 당연히 깨지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후보는 네거티브 효과를 해서 톡톡이 그러니까 본인 표 뺏어오는 거는 이득을 본 거예요. 전체 파이가 100이면 진보 지원 표가 100이에요. 50표로 쪼그러나 50에서 절반을 갖고 온 거죠. 그냥 그대로 붙으면 50표 갖고 갈 거를 전체 50명을 예를 들어서 50명을 기권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작은 파이에서 20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진 거예요. 아, 그렇게 우리 이정주 의원 진단을 하고 있는 네. 거고. 또 다음 질문 이렇습니다.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이를 전혀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뭐 이거는 두 가지 하나만 짚고 여러 언론 보도가 아니라 하나죠. TV조선이죠. 말을 바로 하셔야지. TV조선이 쓰고 나서 나머지는 그걸 받아서 쓴 거지. 그게 무슨 여러라고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사는 여러 언론 보도예요. 나왔다 하면. 그러니까 이건 TV조선을 처음에 시작한 거 녹취록이 TV조선 하나 단독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전혀 비판하지 않을 것인가? 비판하죠. 왜 안 합니까? 저도 비판했어요. 저도 김영남 후보 여기 제가 경향TV 나와서 얘기했을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대부업법으로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하고 그 당시에 조국신당 이거 가지고 엄청 논평도 엄청 많이 냈어요. TV조선 기사는 기사대로 나오고 그래서 대부업법 위반 등등으로 고발됐잖아요. 근데 고발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14일간 선거운동 기간에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지. 명확하게 무슨 수사기관이라든가 공신력 있는 신뢰받는 기관에서 김용남은 대부업자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낸 바가 없는 거예요. 14일간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혹만 있었던 거지. 당연하죠. 네. 이걸 확정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김영남 후보가 만약에 그 녹취록이 뭐 짜식기든 뭐든 이런 의혹이 있어요. 본인은 그래 반박했으니까 김영남 캠프는 그래 반박했거든요. 근데 저는 단서를 달았죠. 만약에 김영남 후보가 거짓말하고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김영남 후보는 그에 맞는 선거법과 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대법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배지 날아가거든요. 배지 날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줄고 맞아요. 저는 네. 김영남 후보를 옹호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단정해서 말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을 건가? 비판하죠. 당연히 근데 그 조건에 맞는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혹 수준에 맞춰서 비판을 했어야 됐다. 당연하죠. 네, 그런 말씀 주신 거고. 6번째 질문은 조국 후보는 선거 기간 중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왜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게 제일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왔어. 자, 뭐? 김용남 후보 뭐 조국 후보가 단일화를
보세요. 선거 기간 중 단일화가 필요하다 입장을 견지했다 이거죠. 네. 이것도 이제 선거 기간을 또 5월 21일로 잡고 막 아, 나 별 짜치는 소리 뭐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나 지금. 네, 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제가 4월 20일이요. 자, 선언하고 나서 이 기사 나온 겁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나가셨어요. 4월 20일에. 이때 뭐라고 했냐면 단일화 물어봤거든요. 네. 물어보니까 혹시 이 사회자가 물어봐요. 단일화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매우 아슬아슬하게 3표 차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자기가. 그러면서 민주당이 맡겨야 되나 조국에게 맡겨야 되나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연스럽게 판을 정리해가는 일들이 앞으로 40여일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예요. 각 후보들이 실력과 경쟁력을 드러낸 뒤 거의 마지막 얘기. 이게 이제 막판 단일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가 나은지 조국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을 자연스럽게 하실 일이 온다. 보세요.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가 나은지 조국 후보가 나은지 이거는 뭐냐면 각자 도생으로 붙겠다는 소리입니다. 아, 각자 도생. 유권자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음.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근데 막판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막판 단일화 마지막 얘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각자 달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각자 달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5월이에요. 자, 이게 4월 달 얘기고 5월 27일에 한판 승부 토론이 나와요. 저희 CBS에 토론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이동 후보가 제 기억에 유이동 후보가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5명 다 앉아 있는데 단일화를 물어봐요, 사회자가. 5월 27일인가 선거 일주일 앞뒀어 이때.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그 다음 날 시작해요. 바로 29일 날 하니까. 네,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이동 후보한테는 여기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아요. 유이동 후보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유이동 후보가 될 일은 없으니까 지금 단일화라는 게 김영하 후보 또는 조국 대표 이 둘 중에 하나가 당선되니까 이게 국힘제로는 달성이 된다. 이 소리래요. 단일화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국힘제로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네. 단일화 안 하면 혹시 국민의힘 되면 어떡하냐 이 질문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처져 있으니까 여론조사상 지금 지표상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둘이 경쟁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끝까지 견지했다고 하지만 뉘앙스를 잘 파고 들어가잖아요. 견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7번 질문 이어져. 7번 질문 읽어드리면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샤이 유이동을 간과하고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지금 샤이 유이동 간과하고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고 판단한 거는 조국 대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제가 이게 조국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막판에 단일화하자. 야 우리 단일화해야 돼. 단일화를 말로 합니까? 제가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일화를 하려면 단일화에 맞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를 당대표 대 당대표로서 뭐 전격 제안을 한다거나. 그렇죠.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 뭔가 굉장히 핫한 자리를 만든다거나. 내지는 네. 내가 나중에 막판 단일화 생각하고 있어. 자, 4월 20일이에요. 내가 5월 27일쯤 가서 한 달 후에 단일화를 해야겠어. 자, 구 기자님이랑 저랑 만약에 우리가 단일화 방송을 해야 돼. 네. 질문한 기자랑 경향TV가 우리가 시너지를 내서 단일화 방송을 해야 돼. 나중에 투표할 때 같이 합동 방송을 해야 돼. 네. 제가 평소에 경향TV 씹으면 어떻겠어? 너랑은 절대 안 하지 내가. 경향TV 그거 뭐 알고 보니까 뭐 국회 뭐 법조통 아니야 그거? 정치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제가 방송에 맨날 씹어대. 나중에 합동 방송 할 수 있겠어요? 그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려고 했으면 네거티브를 그 세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저도 코스피 2만도 만들 수 있어요. 내 2만 만들게. 몰라. 방법은 몰라. 그냥 그때 가서 2만 만들면 되지.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단일화는 행동으로 하는 거고 그 행동의 시작은 뭐냐. 정말 조국 대표가 단일화 하고 싶었잖아요. 네거티브의 뎁스를 조절했어야 돼요. 저는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 검증에 일부 있으세요. 100번 양보할게요.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증을 가족사까지 꺼내서 그렇게 구덩이를 지하 4층 5층까지 파버리는데 누가 단일화 합니까? 자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근데 말로는 단일화 외치는데 행동으로는 절대 단일화를 못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답변이 8번 질문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조국 혁신당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일 뿐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역시도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국 혁신당 사퇴는 박지원 의원의 생각이지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그 후보 기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 거예요. 조 대표 너무 위험하다. 왜냐면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정도가 있다니까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조국 대표 말한 대로 뭐 외부쇼 나와서 그 말했잖아요. 네거티브는 뭐 프레임입니다. 후보 검증 안 할 겁니까? 저희는 뭐 검증이라고 정당한 검증을 한 거래요. 검증 필요하죠. 검증을 안 하겠다는 후보가 어디 있어요? 검증을 안 했다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검증 필요합니다. 근데 검증 필요한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위 조절을 하고 해야 돼요. 그거는 현실 정치입니다. 근데 검증을 그렇게 진짜 우주 끝까지 해놓고 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유이동 후보한테는 검증 안 했잖아요. 김용남 후보 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해봐요. 김용남 후보 두드러 팬다고 검증 하나도 안 해서 유이동 후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냉정히 보면? 그럼 등가의 원칙으로 하든가. 네. 김용남 후보는 그렇게 주구장창 때려요. 가족사 다 꺼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질문의 마지막 귀결점은 9번, 10번인데 네. 함께 통합으로 묻겠습니다. 9번 질문은 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도 조국 혁신당 후보에게만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까? 10번 마지막 질문은 민주당은 6.3 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합당을 중단했고 6.3 선거 기간 중에는 단일화도 거부했고 합당도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 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합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똑같이 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했죠. 조국 대표 그 지금 민주당이 뭐 선거 전에 그 1월에 이제 합당 제안한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내기 중단했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단일화 거부했고 뭐 합당도 안 했다 이제 민주당의 책임론을 넘기잖아요. 이분은 이제 약간 역사적 보면 선택적 발췌의 역사 서사를 써요. 2025년에 이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8개월 만에 나왔죠. 예, 징역 2년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8개월 만에 그 사면복권 해주거든요. 지지율 급락합니다. 새 정권 들어와서. 이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어쨌든 형기의 절반도 안 채우고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풀어주자마자 2025년 10월 13일인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해요.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자가 물어보거든. 이게 민주당이 단일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프레셔가 있을 거다. 압력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스타트업이고 영세 상인이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그때 단일화를 거부하거든요. 아하. 합당을 거부해요. 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의 색깔을 보여주겠다예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뭐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왼쪽으로 간 정책들. 맞죠? 맞아요. 전 동의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조국 혁신당의 그 모습에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 당시 말만 보면.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예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중도 보수당이라고 표방하는 민주당보다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개혁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끌고 나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내지는 중대선거구 도입이에요. 민주당은 반대하니까 이걸 합당해서 이걸 이뤄낼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합당하려고 그래요, 인제와서? 아니, 작년 10월에는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요. 그렇게 이렇게 이 모든 게 이걸 무대뽀식으로 합당하게 되면 이게 정당 민주주의, 각 정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란 게 있는데 이렇게 차륵처럼 뭉쳐버리면 우리는 잡아먹힌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었어요. 왜 그때 말고 지금 틀립니까? 그럼 그 정당 민주주의는 어디 집신처럼 던진 거예요, 이제? 그 중대선거구제, 소위 말해서 그 차별금지법 제정, 그건 누가 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거 주장하면서 합당 거부했거든요. 제가 그때랑 지금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뭔지 알아요?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호남에서 3% 나온 거. 선거 직전에 원래 한 9점 몇 프로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그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만 해도 호남 지지율이 두 자릿수 내지는 9%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연말로 갈수록 강미정 전 대변인 사건, 성비위 사건 해결 못하면서 쫙쫙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3, 4% 나와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그 호남에서도. 그러니까 상황 변하니까 이제 분리하니까 합당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게 되죠, 사람들이. 너 잘 나갈 땐 안 하려고 하다가 너 궁하니까 합당하자고? 그럼 명분을 정당 민주주의 삼지 마세요. 그냥 나 잘 나갈 땐 안 하겠다.
나 요새 궁합리 합당하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게 말하기 쪽팔린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무슨 정당민주주의 얘기합니까? 그러면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불과 지금 8개월 됐거든요. 네. 작년 10월이면. 8개월 전에 조국 대표가 주장했던 정당민주주의 어디 갔어요? 그거 먼저 답하셔야죠. 그리고 뭐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하는 총선에서 네. 아무도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전국단이 다 출마시키면 돼. 아무도 사퇴 강박 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 의원들 전화해보면 조국혁신당 죄송한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사퇴? 누가 사퇴하라 했어요. 박지원 의원만 평택을 해서 왜 박지원 의원은 이것도 앞뒤 맥락을 자르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조국 대표가 살 길은 김용남 후보랑 둘 다 너무 격화된 거예요. 그 공방전이 너무 격화된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하고 이제 생태계가 너무 세게 나니까 6.3 지선 이후에 그러면 정말로 평행선을 달려야 돼.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들었던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요. 조국 후보가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게 민주당에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격화된 상황에서 사퇴를 하면 사실은 알아. 예. 네, 사실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한테 사퇴한 마당에 네거티브 했다고 난 당신 얼굴 안 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예. 그럼 사퇴하면 후보 단일화가 되고 최소한 조국당이나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합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퇴를 했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퇴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걸 명분으로 앞에 네거티브 한 거를 좀 본인이 그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면서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그 후당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걸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를. 근데 요것만 쏙 빼서 사퇴해라. 그 소리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 저는 박지원 의원의 의견을 네. 반대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말한 건 그거예요. 그거 하나의 방법이었고. 지금 이정주 기자 20부터 혼자 잘 떠드네. 보니까 지금 대단한 생각이 들고 지금 티끌모아 태사님, 허니비님, 이선희님, 듀듀두님, 빛나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정주 기자 시원하다, 잘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선휘 클리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 인사권에 왜 이렇게 여당이나 속칭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딴지를 걸까요? 시간을 들이고 기다려줄 수는 없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목주님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해주는 이정주 기자님, 강수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세요 해주셨는데 정말로 하나하나 소중한 의견이고 아직 마지막에 정말 꽃을 피우네 우리 이정주 기자가. 네. 제가 진짜 힘듭니다.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 끝났죠? 네. 네, 오늘 방송 끝났고 네. 원래 여기 가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가려고 했거든요. 조국혁신당. 네. 조국혁신당 한번 갈까요? 네. 예. 조국혁신당. 심플한 문제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해명해라라고 평택을 재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질문 좀 읽어드려요. 핵심만 좀 읽어주세요. 핵심이요. 핵심은 민주당이 귀책사유지역에 공천을 그동안 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왜 공천을 했느냐 이제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가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조국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왜 거부했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만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여튼 이번에 조국 전 대표가 당선이 됐었어야 되는데 왜 못되게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냐.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나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 왜 무시했냐 이런 얘기. 니네 때문에 졌어. 네. 네. 그래서 제가- 핵심은 모아보자면.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보고 바로 제가 오히려 역으로 평택을 선거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대답했으면 좋겠는 10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페북에 올렸습니다. 강수영의 10가지 질문. 또 고소당하신 거 아닌가 아니, 모르겠네. 이거 질문인데 질문을 고소하시면 제가 정말 예. 뭔데요? 근데 핵심은 네. 국민의힘 후보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줄 생각을 못하고 단일화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도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일절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검증 안 했다는 것은 본인 역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김용남만 공격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었다면은 자연스러운 그 표의 쏠림이 왜 없었던 건지 이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나오게 된 본인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았다면 선거 다시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귀책 사유인데 또 나온 건 괜찮고 민주당이 귀책 사유 있는 지역에 공천한 건 잘못됐다? 그건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네. 뭐 다음 총선에서도 나 이렇게 강박할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숙제가 있어요.
2030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 민주당의 현실이 본인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럼 그건 싫어하는 거 맞아요. 팩트예요, 그거는. 근데 나는 그때까지 2030의 지지를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다. 네. 이걸 얘기를 하고 뭐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은 묘책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그 질문에 답은 안 왔죠? 당연히 안 하죠. 네. 그냥 대신에 고소장이 오지 않을까. 네, 외쳐봤습니다. 네. 여튼 뭐 조국 대표가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민주당이 답을 할까요? 할까?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답을 누가 하겠어요. 그냥 메아리 없는 질문만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이 아마 이제 조국 후보 조국 의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조국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네거티브 하지 말고 민주당에만 총구를 겨누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다가는 유희동 후보가 되니 좀 그 전에 좀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네거티브를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또 저쪽에서도 하게 되고 이제 진탕 싸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절박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게 됐는데 미안하다부터 하고 좀 건설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지. 이거 전부 다 민주당 또 탓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조국 당시 후보가 내로남불처럼 정말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쪽에다 지지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김용남 후보 공천할 때 정청래 대표도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양쪽 당이 다 책임은 좀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해야지. 이 10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민주당에다가 또다시 총구를 겨누면서 니네 앞으로 어떻게 할래? 니네 때문에 증거 인정해?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랄까 이 단일화를 네. 정말 이게 많이 원하셨으면 이게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뭐 김용남 후보 혹은 뭐 민주당에게 너무 그렇게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단일화가 좀 그러니까요. 어려워지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걸 말하고 그렇죠. 싶었던 거죠. 제 질문 중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건데 네. 김용남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단일화했다고 쳐요. 그럼 김용남 지지하던 분들이 단일화 됐으니까 조국으로 가야겠군. 되겠냐고요. 그렇게 욕해놓고 진보당 김재현은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일단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국으로 지지할 거야라는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보 진영의 큰 숙제예요. 예, 정만 있으면 다 나한테 지지를 할 거야. 예. 국민의힘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나한테 다 지지할 거야.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요. 근데 아직도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네. 조국의 한계다. 네. 근데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국정운영 원팀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 원팀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운영 원팀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함께 국정을 논의할 만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그 플랫폼이 뭐냐고요? 그걸 제가 이거 최 기자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뭐 장르만 여기도 할래요? 플랫폼? 어때? 아니 좀 약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 제안 자체가 너무 지금 어떤 추상적이에요, 방식으로 사실은. 해석을 그러니까 해야 뭐 되는지 국무위원을 몇 명 넣어달라는 예를 들면 건데. 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집권 세력에서 네. 소수 세력들과 같이 이제 뭐 장관도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네. 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고 내각에 집어 넣어서 우리가 좀 같이 간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합당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좀 합당이 어려워졌느냐 했더니 아니 우리 합당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조국 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운영 원팀. 원팀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원팀인데 원팀 하자 그러면서 막 야 너는 근데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조심하고 원팀 하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조국 혁신당도
제대로 된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당권 이것 때문에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그 얘기한다고 지금 귀에 들어올 상황도 지금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너무 지금 정신없죠. 네, 정신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제안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같이 조금 좀 뭘 하면 좋긴 하겠는데 또 그래도 우리의 룸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인 거지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들 좀 불편하시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말 좀 생각이 지금은 좀 들어요. 아껴라.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게 저는 이 문구들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데 네.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쓴 그 10번 요구 같은 건 민주당이 합당을 제안했다가 이제 지금 뭐 단일화도 없고 합당도 없다고 했다.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약간 떠나간 사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데 나에게 아니 당신은 에게 나는 뭐였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런 이렇게 진짜 짜증나. 아니 조국혁신당은 알아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 조국혁신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상과 당의 이념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거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그럼 정당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승희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조국 전 대표에게 얘기를 한다면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질문 4번으로 반박을 할 것 같은데요. 4번 뭐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는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가? 몰라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별개의 정당이 아니라 마치 무슨 형제 정당, 자매 정당 같이 민주당과 같은 뿌리를 가진 정당인데 왜 자꾸 나를 자꾸 밀쳐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의 10가지 질문에 뭐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 탓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번 질문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때 조국 전 대표가 했던 게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인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민주당 정체성에 부합하는 당 대표인가. 이게 지금 또 다른 화두가 될 것 같아서 네. 뭐 그 어떤 암시랄까 이런 걸 조국 전 대표가 떠나가면서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나가면서? 저는 조국 전 대표는 별로 회생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에게 표를 던졌는지 생각해봐라. 이제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실어줬죠. 조국 뭐 후보에게. 그렇죠. 민주당은 조국 후보에게 네. 되게 부채감도 있고 의리감도 있고 그리고 네. 또 같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당했던 또 좀 힘들었던 사람들로서 연대감도 있고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우리 강수영 변호사마저도 원래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금시초문이라는 언제 표정인데 표정 관리. 저는 조국혁신당에 그런 부채감이 없습니다는 표정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다 누구나 우리 쪽 사람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안 갖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 아니었어.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고 조국 생각했는데.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행인으로 있는 유수빈이 이제 비판을 하다가 후원자가 뭐 거의 한 방이 났습니다. 예, 이미 저는 내용을 한번 겪은 적이 있고. 근데 그거는 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국이 싫어요 이게 아니라 20대 30대를 버리고는 우리 진영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뭐 개인적 원한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